안녕하세요. 창업하는 이사 다달기윤입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셨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올린 내용들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시행착오 겪어온 부분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업비를 괜히 썼다 싶은 분야와 정말 잘 썼다 싶은 분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각각 세 가지를 골랐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사업을 아직 안 해주신 분들 혹은 아직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돈 받는 게 힘들지 돈만 받으면 내가 펑펑 써주겠어 이런 마음을 벌써 갖고 계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뭐 어렵겠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진짜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사실 사용한다에 대한 서류를 챙기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 많이들 예상하고 오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실제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다라기보다도 어쨌든 그 분야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요. 사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업비를 쓰고 싶은 분야가 내가 이미 고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예요. 근데 그건 절대 지원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만났던 것 중에는 하나도 없었고, 새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보통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게 왜 맞냐면 결국에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고용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 창출을 어거지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쓰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새로 고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인건비 지원이 되고, 내가 주는 돈은 다 이제 내 주머니에서 나오거나 사업의 수익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표자의 그 월급은 지원이 안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창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창업을 하고 나서 수익이 안 나면 대표자는 굶어야 되는 게 창업이죠. 그거를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시작을 해야 되고, 실제로 용돈 정도 50만 원 정도는 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20에서 50만 원 정도. 그게 바로 이제 청년창업상관학교도 일부 돈이 나오고, 그리고 앉아있기만 해도 나오고,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걔도 그 창업 활동비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청년 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사관학교, 그리고 이제는 사회적 교육의 육성 사업을 통해서 요거는 좀 잘 썼다, 요거는 좀 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들이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지원 사업 하시면서는 물어보시더라고요. 대체 돈 어디다 써야 되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정말로 돈을 좀 너무 많이 썼다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바로 플랫폼 개발이었어요. 어플로 만들지 않고 웹페이지로 하는데도 정말 너무 많은 돈을 들였고, 단순히 사업비뿐만 아니라 제 사비까지 넣어서 했는데 결국에는 또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게 개발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돈을 또 드릴 수 없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제 돈도 드렸네요. 생각해보니까 제 돈도 또 드리고, 그리고 일부 사업비로 충당을 해가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플로 만들게 되면 진짜 그거는 정말 매번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두 번 다 이제 웹페이지로 만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안 들이니까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막 이제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체크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만드는 걸로 쭉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기간, 한정된 기간과 한정된 돈으로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진짜 나는 약간 실험하듯이, 그리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아서 괜히 돈 많이 들이지 마세요. 제발 좀.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해온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자기의 사업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당장 내가 팔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마케팅을 당연히 하는 게 맞죠. 근데 사업화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썼던 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갤럭시가 새로 나왔다. 갤럭시 플립이 새로 이제 나오는데 아직 나오려면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광고를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 직전이면 몰라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돈을 어디다 쓰지? 라는 느낌으로 해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를 했는데요.
근데 후회가 안 되는 비용은 뭐냐면 바로 보도자료예요. 같은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도자료는 결국에는 나의 공식적인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만약 온라인 마케팅, 특히 사업화가 완료가 안 된 상태라면 온라인 마케팅 중에서는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이 보도자료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진행했던 게 아쉬웠다라기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무료 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뒤늦게 한 건데요. 전문 컨설팅 비용입니다. 컨설팅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별로였던 건 아닌데 여기 적혀있듯이 서울 바이오 허브 컨설팅 데이 여기에서 투자, 해외 진출, 뭐 그런 그 지재권 출원 그리고 뭐 법무, 세무, 회계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단계 정도의 질문은 이런 컨설팅 데이 같은 걸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꽤 많아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첫 발을 그걸로 컨설팅으로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 거에 대해서 다 알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거를 사실 진행을 해도 충분했었는데 괜히 따로 컨설팅을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죠. 이제는 지원 사업을 뒤적뒤적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정말 잘 썼다 하는 분야 이제 3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정말로 감사한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아실 부분들이고 당연히 돈을 쓸 부분들이라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특히 사실 이런 심지어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도 노트북도 못 사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기자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죠. 왜냐면 새로 직원을 공용하더라도 노트북을 줘야 되고 막 이런 거라서, 그래서 그런 한계와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구매할 걸 구매를 해두자. 이건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기자님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까지밖에 못 쓴다 혹은 이런 건 다 못 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대부분 오케이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지재권 출원입니다. 지재권 출원 및 등록 비용이 사실 내 돈으로 하긴 조금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얘가 정말로 서류 갖추기도 쉽고 뭐 문제될 여지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특허 2개 등록을 했고요. 상표권은 무려 7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표 어떤 거 출원해야 될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었는데요. 일단은 사실 상표권 같은 경우는 출원 비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우선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1년 정도 걸린대요. 요즘에는 그 우선 심사를 안 하게 되면은, 그래서 빨리 심사해 달라라는 부분에서 우선 심사를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도움을 받아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빨리 내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사실 사업비를 정말 쓸만한 분야인 것 같아요. 내 돈으로 생돈으로 하긴 좀 아까우니까. 근데 그랬을 때 우선 심사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실제로 그 상표를 쓰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그런 근거 에비던스가 필요한지는 이건 변리사님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 역시도 이제 변리사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분야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표 자체가 출원이 가능한지 다른 거랑 비교하고 또 이렇게 하면 출원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어서 이런 우선 출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품들에 쓸 건데 어디로 출원, 무슨 이유로 출원해야 될지 이런 것도 사실 스스로 알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리사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돈 생각보다 이제 많이들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요즘 다 온라인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오프라인 홍보물도 저는 좀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쓰는데 뭐 안 될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해서 3가지 종류로 지금 오프라인 홍보물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브랜딩을 원하는 의사, 그리고 플랫폼 이용을 하는 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만든 게 이 비만인들을 위한 플랫폼 홍보 자료이자 환자 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그런 학회 부스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저는 투자를 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까지 만들진 않았는데 IR 자료 같은 것도 종이로 팔랑팔랑 갖고 다니는 것보다 제가 이런 때 돈이 아주 좀 남는다라고 하면 IR 자료 만들었던 거 그대로
그 말씀드렸듯이 리플렛으로 만든다고 하면 더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인다는 건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챙겨보시는 것도 저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뀌면 어떻게 이대로 계속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건 저의 이번 홍보물이고, 이런 식으로 스티커로 붙이면 돼요. 스티커는 굉장히 비용도 얼마 안 하더라고요. 물론 간의 수거감이 좀 필요는 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만일 돈이 일부 남았다라고 하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홍보물을 해두는 것이, 왜냐면 온라인은 확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홍보물 만들어 놓으면 제가 언젠가 그걸 다시 꺼내서 활용할 수 있고, 부스 같은데 아니면은 뭔가 행사 같은데 참여할 때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고, 그냥 저희 근거 자료로도 뭔가 투자를 받으러 간다라고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쓰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런 것들을 그 상표 출원을 우선 심사 받는데 또 활용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 시장 조사도 참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어플이 개발이 만일 됐다, 홈페이지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된 상태에서 이 사용자 경험을 그 설문조사로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저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잠재 고객, 제가 초기 고객, 코어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만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이제 잠재 고객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실제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죠, 새로운 지원 사업에 도전할 때도 계속 넣어서 쓰고 있고, 실제로 저희 개발 방향에 이제 개발 방향이라기보다는 콘텐츠 제작 방향, 기획 방향 이런 거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장 조사 에도 돈을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 굉장히 이제 만족했던 분야이고, 그렇게 세 가지, 시장조사, 오프라인 홍보물, 그리고 뭐였죠? 그 지재권 출원.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는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가 다 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지재권 출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스스로 소화를 해내야 되지만, 지재권 출원이나 오프라인 홍보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해서, 홍보물 제작, 저희 이런 거 스티커도 있거든요. 정말 잘 만족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사업비를 좀 마지막까지 빵원을 남기는 게 목표예요. 저도 빵원을 남겼던 게, 이것도 100만 원 조금 더 넘게 들었어요. 근데 110만 원 정도 들었나? 근데 제가 사업비가 100만 원 정도가 딱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사비 10만 원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서 100 얼마를 쓰고 제가 9만 얼마를 입금했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업비를 0원을 만들었습니다. 탈탈탈 털어서 다 써야죠. 어떻게 힘들게 받은 사업비인데. 네,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지원 사업 잘 해서 마무리하시고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가 벌써 끝나가고 있어요. 9월이라니, 추석이라니,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남은 기간 또 열심히 알짜같이 보내면 올해를 좀 그래도 잘 활용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망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잘할 거예요. 유종의미 있잖아요. 지금 지원 사업 하고 계신 분들도, 지원 사업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함께 창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대표자님들도 모두 다 화이팅이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면 올해 잘 넘긴 것 같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창업하는 의사 다다기연이었고요. 우리 다 같이 힘내봅시다.